2010년 가을, 대한민국 전역이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마트 진열대에서 배추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한 포기에 몇천 원 하던 배추가 갑자기 15,000원, 2만 원을 넘어섰고 사람들은 줄을 서서 배추를 사기 위해 새벽부터 마트 앞에 모였습니다. 방송마다 긴급 뉴스가 쏟아졌고 정부는 중국산 배추 수입 관세를 즉시 낮추는 긴급 조치를 내렸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은 국민에게 호소했습니다. 배추를 사재기하지 말아 달라고요.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한 나라의 정부가 채소 하나 때문에 긴급 성명을 발표하고 관세를 낮추고 군인이 배추밭에 투입됐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됩니다. 왜냐하면 그 채소가 배추이고 배추는 곧 김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김치는 우리에게 단순한 반찬이 아닙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김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식탁에 당연히 있었고 찌개로 끓이면 맛있고 오래 익으면 더 맛있다는 그 이야기 말고 진짜 이야기입니다. 수천 년의 생존, 지혜, 문화, 그리고 자존심이 녹아든 한 민족이 만들어낸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지도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한반도. 동북아시아 한가운데에 뾰족하게 내밀어진 땅 동쪽으로는 동해, 서쪽으로는 황해, 남쪽으로는 대한해협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삼면이 바다입니다. 그 해안선만 무려 2,400km가 넘습니다. 얼핏 들으면 풍요로워 보이지요. 하지만 실제로는 다릅니다. 국토의 약 70%가 산지와 구릉입니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평야는 전체 면적의 20%도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사계절이 뚜렷합니다. 여름은 덥고 습하며 겨울은 혹독하게 춥습니다. 강원도나 북부 산간 지역은 영하 10도, 15도는 예사입니다. 봄과 가을은 있긴 하지만 짧습니다. 눈 깜빡할 새에 지나갑니다. 이 땅에서 수천 년을 살아온 우리 조상들은 매년 겨울이 오면 같은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싱싱한 채소가 없다는 것. 지금은 상상도 하기 어렵습니다. 겨울에도 마트에 가면 상추도 있고 시금치도 있고 수입 채소도 넘쳐나니까요. 하지만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아니 수백 년 전에는 달랐습니다. 겨울이 오면 땅은 얼어붙고 채소는 자취를 감추고 사람들은 석 달, 네 달을 채소 없이 버텨야 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한 대답이 바로 김치입니다. 김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존의 기술이었습니다. 처음 김치의 기원을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놀랍니다. 우리가 아는 빨간 김치, 고춧가루 들어간 그 김치는 사실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고작 400년 정도입니다. 그 이전에도 김치는 있었습니다. 다만 지금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고춧가루도 빨간색도 없는 그냥 채소를 소금에 절인 음식이었습니다. 삼국시대 문헌에도 채소를 소금물에 담근 기록이 나옵니다. 그게 초기 형태의 김치였습니다.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채소를 오래 보존하는 것. 그런데 16세기, 정확히는 임진왜란 시기 전후로 고추가 한반도에 들어옵니다. 경로가 흥미롭습니다. 고추의 원산지는 남아메리카입니다. 거기서 포르투갈 항해사들이 아시아로 가져왔고 일본에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일본을 통해 조선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약재로 썼습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돕는다고 해서요. 그런데 어떤 영리한 조상이 발견했습니다. 고추에 강력한 항균 작용이 있다는 것을. 고추와 함께 절인 채소는 더 오래 보존됐고 맛도 달랐습니다. 거기에 생강, 마늘, 젓갈이 더해지면서 오늘날 우리가 먹는 김치의 원형이 완성됐습니다.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수백 년에 걸친 실험이고 관찰이고 집단적 지혜의 축적입니다. 냉장고도 없던 시대에, 과학 지식도 없던 시대에 우리 조상들은 경험과 감각만으로 바이오의 원리를 터득했습니다. 그런데 김치는 하나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김치라고 하면 배추김치 하나만 떠올립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에는 200종이 넘는 김치가 있습니다. 200종. 농담이 아닙니다. 깍두기, 열무김치, 오이소박이, 파김치, 갓김치, 총각김치, 동치미, 그리고 백김치. 고춧가루를 아예 넣지 않은 흰김치로 맵지 않아 아이들이나 어르신들도 쉽게 드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인삼으로 만든 인삼김치, 굴을 넣은 굴깍두기까지 있습니다. 이 다양성은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지역성입니다. 전라도, 특히 남해안 쪽은 기후가 따뜻하고 해산물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그쪽 김치는 새우젓, 갈치젓 등 젓갈을 풍부하게 쓰고 양념이 강하고 묵직합니다. 감칠맛이 뛰어납니다. 반면 강원도 같은 북쪽이나 내륙 지방은 젓갈 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담백하고 심심하게 만듭니다. 동치미처럼 소금물에 그냥 담그는 방식이 발달했습니다. 제주도는 또 다릅니다. 사방에서 바닷바람이 몰아치는 섬이라 재료도 다르고 방식도 독특합니다. 육지의 김치와는 생김새도, 맛도, 향도 전혀 다른 김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김치의 놀라운 점입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수백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각 지역의 기후, 지리, 사람들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지역마다 다른 김치를 먹는다는 것은 그 지역 사람들의 정체성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김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절대 빠뜨릴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김장입니다. 늦가을, 보통 11월에서 12월 사이, 갑작스럽게 기온이 뚝 떨어지기 직전, 온 나라가 움직입니다. 마당에는 배추가 산처럼 쌓이고 고춧가루 냄새가 골목골목을 가득 채웁니다. 이웃집 할머니가 찾아오고 이모가 옵니다. 막내는 배추 나르고 엄마는 양념을 버무리고 할머니는 감독을 합니다. 배추를 절이고 물기를 빼고 양념을 버무리고 하나하나 속을 채워 넣는 과정. 그게 하루 종일 이어집니다. 힘들지만 이상하게 신납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고생하면서도 행복한 그 이상한 에너지가 김장 날에는 있습니다. 다 만든 김치는 항아리에 담아 마당에 묻거나 아파트라면 김치 냉장고에 넣습니다. 이제 겨울을 맞을 준비가 됐습니다. 이 김장 문화는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행위가 아닙니다. 2013년 유네스코는 한국의 김장 문화를 인류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했습니다. 전 세계 수백 가지 문화유산 가운데 우리의 김장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유네스코가 주목한 것은 맛이 아니었습니다. 김장이 담고 있는 공동체 정신이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만들고 나눠 먹고 이웃과 정을 쌓는 그 문화. 현대 사회에서 점점 사라져가는 그 연대감을 김장은 해마다 되살려줍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아파트 단지에서 주민들이 모여 김장을 함께합니다. 독거노인 가정에 김장 김치를 나눠주는 봉사활동도 있습니다. 형태는 바뀌었지만 그 정신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좀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김치를 제대로 담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짜지도 싱겁지도 않게 익어야 하지만 너무 씌어지면 안 됩니다. 새콤달콤하면서 깊은 맛이 나야 합니다. 이 균형을 잡는 건 레시피로 배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수십 번의 경험과 감각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김장을 잘 담그는 것이 여성의 큰 덕목 중 하나였습니다. 새색시가 시집을 가면 시어머니의 첫 번째 평가 중 하나가 바로 김치맛이었습니다. 너무 짜다, 싱겁다, 덜 익었다. 한마디 한마디가 그 집에서의 첫인상을 결정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고 그런 잣대는 이제 낡은 것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좋은 김치 한 포기를 만드는 데는 세심함, 인내, 그리고 손맛이라는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 김치는 빠르게 만들 수 없습니다. 소금에 절이는데 반나절, 양념이 스며들고 발효가 시작되기까지 며칠, 제대로 익으려면 최소 2-3주. 어떤 김치는 몇 달이 지나야 진짜 맛이 납니다. 묵은지는 1년, 2년 숙성시키기도 합니다. 이 기다림이 중요합니다. 서두른다고 맛이 나오지 않습니다. 온도가 맞아야 하고, 시간이 흘러야 하고, 미생물이 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누가 시킨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김치 철학입니다. 한국인의 삶을 닮아 있습니다. 좋은 것은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 급하게 만든 것은 쉽게 변합니다. 천천히, 제대로 익은 것이 오래갑니다. 이제 과학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김치가 건강에 좋다는 말은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좋은지 아는 분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김치는 발효식품입니다. 발효 과정에서 유산균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잘 익은 김치 1g에는 억 단위의 유산균이 살고 있습니다. 이 유산균들은 장 속에서 유해균의 활동을 억제하고 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배추에서는 비타민C와 식이섬유가, 마늘과 생강에서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고춧가루의 캡사이신은 체지방 분해를 돕습니다. 젓갈에서 나오는 아미노산은 영양을 보완합니다. 국내 연구들에 따르면 김치를 규칙적으로 먹으면 비만 위험이 줄고 나쁜 콜레스테롤이 낮아지며 면역 기능이 향상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외국 의학 저널에서도 김치의 항암 작용, 항바이러스 작용에 관한 논문들이 꾸준히 발표되고 있습니다. 2003년 사스가 아시아를 강타했을 때 한국은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었습니다. 일부 학자들이 그 이유 중 하나로 김치의 항균 성분을 꼽았습니다. 물론 더 연구가 필요하지만 흥미로운 관찰임은 분명합니다. 한국인 평균 수명이 세계 최상위 수준인 것도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매년 한 사람이 평균 20kg 이상의 김치를 먹는 나라. 그 발효의 힘이 우리 몸속에 쌓이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슈퍼푸드. 세계 식품 전문가들이 김치에 붙인 이름입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꽤 재미있습니다. 2008년 4월, 한국 최초의 우주인 이소연 씨가 러시아 소유스 우주선에 탑승해 국제우주정거장으로 향했습니다. 그 짐 속에는 물론 김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일반 김치를 그냥 우주에 가져갈 수 없었습니다. 발효 과정에서 생기는 가스, 특유의 냄새, 그리고 미생물 문제. 우주정거장의 정밀 장비에 영향을 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과학자들이 나섰습니다. 무려 3년의 연구 끝에 특수 우주 김치를 개발했습니다. 냄새를 최소화하고 발효를 안정화시키고 진공 포장 처리를 거친 김치. 맛은 그대로이지만 우주 환경에도 안전한 버전이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홍보성 이벤트로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김치를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우주까지 가면서도 김치를 포기하지 않는 민족. 그 집착이 결국 기술을 만들어냈습니다. 또 하나의 독특한 발명이 있습니다. 김치 냉장고입니다. 예전에는 김치를 항아리에 담아 땅속에 묻었습니다.
지열로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얼지 않게. 땅속이 천연 냉장고였습니다. 조상들의 지혜였습니다. 그런데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됐습니다. 1970년대, 80년대를 지나면서 아파트가 늘었습니다. 마당이 사라졌습니다. 땅에 항아리를 묻을 공간이 없어졌습니다. 그게 문제였습니다. 일반 냉장고는 온도와 습도가 맞지 않아 김치가 제대로 익지 않았습니다. 다른 음식에 김치 냄새가 배는 것도 불편했습니다. 1995년 LG전자가 세계 최초로 김치 냉장고를 출시했습니다. 이름은 딤체. 발효에 최적화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고 외부 온도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특수 냉각 시스템을 갖춘 냉장고였습니다. 처음에는 반응이 시큰둥했습니다. 그냥 냉장고를 쓰면 되지. 왜 따로 사나? 하지만 써본 사람들이 입소문을 냈습니다. 김치 맛이 확실히 다르다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국 가정의 90% 이상이 김치 냉장고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삼성, LG, 대우. 대형 가전사들이 모두 경쟁적으로 더 좋은 김치 냉장고를 만들어냅니다. 마당이 없어진 시대에 기술이 전통을 지켜낸 것입니다. 이것도 한국인의 특성입니다. 환경이 바뀌면 방법을 바꿉니다. 하지만 본질은 바꾸지 않습니다. 김치 맛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는 것, 이번엔 외교 이야기입니다. 진짜입니다. 2005년 일본에서 한국 드라마 열풍이 불었습니다. 욘사마붐, 한류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 일본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본 식품업체들이 기무치, 즉 일본식 김치를 대량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국제시장에 이것을 김치라고 팔았습니다. 한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문제는 일본식 기무치에는 발효 과정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고춧가루와 채소를 섞어서 그냥 파는 것이었습니다. 맛도 비슷하게 낼 수 있지만 유산균도 없고 발효의 깊이도 없는 가짜 김치였습니다. 한국 정부와 식품업계가 국제기구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 코덱스에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2001년 코덱스는 한국 김치의 국제표준 규격을 채택했습니다. 진짜 김치는 발효 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기준이 국제적으로 인정된 것입니다. 한 가지 음식을 두고 두 나라가 국제기구까지 가서 싸운 사례. 역사상 그리 흔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만으로도 김치가 얼마나 중요한 문화적 상징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김치는 그냥 음식이 아닙니다. 정체성입니다. 세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한국인이 해외로 나가는 곳마다 김치가 따라갔습니다. 미국, 일본, 독일, 캐나다, 호주. 교민 사회가 형성된 곳이면 어디든 한인마트가 생기고 거기엔 반드시 김치가 있었습니다. 군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6.25 전쟁 당시 메가더 사령부 휘하에서 싸우던 한국군 병사들은 전장에서도 김치를 먹었습니다. 배급식이 아무리 나와도 김치 없이는 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미군들은 신기하게 봤습니다. 이 매운 냄새 나는 것을 도대체 왜 먹는 거냐고. 하지만 한국 군인들의 체력과 면역력은 뛰어났습니다. 그 이유가 김치라고 믿었습니다. 지금 세계는 어떻습니까? 2023년 기준 한국 김치 수출액은 역대 최고를 경신했습니다. 미국, 일본, 유럽을 중심으로 김치 소비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 이후 건강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김치가 서구권에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뉴욕 고급 레스토랑 메뉴에 김치가 들어갑니다. 런던의 버거 가게에서 김치버거를 팝니다.
라의 타코 트럭에서 김치 타코를 팝니다. 파리의 셰프들이 김치를 발효 소스로 활용합니다. 우리가 수천 년 동안 겨울을 나기 위해 만든 음식이 지금은 세계 미식의 주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외국인이 처음부터 김치를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처음 김치를 접하는 외국인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강한 마늘 냄새, 발효의 시큼한 향, 젓갈의 생선 내음. 이것이 처음엔 낯설고 거부감을 주기도 합니다. 젖은 양말 냄새 같다는 표현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낡은 발효통 냄새 같다는 사람도 있고요. 심지어 1988년 서울 올림픽 당시 조직위원회는 외국 선수들과 관광객들이 김치 냄새에 거부감을 가질까봐 김치 배급을 줄이고 마늘, 젓갈 함량을 낮추는 것을 검토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결정이 옳은지 그른지를 따지는 것보다 우리가 그때 얼마나 불안했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 음식이 세계에 받아들여질지 걱정했던 그 시절.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국 음식은 세계가 먼저 찾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김치 냄새를 맡으러 일부러 한국을 찾아옵니다. 발효의 깊이와 복잡함이 음식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매력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불과 30년 사이에 일어난 변화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매년 11월 22일은 대한민국의 공식 김치의 날입니다. 왜 22일이냐고요? 김치의 22가지 재료가 각각 22가지 효능을 만들어낸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날이 되면 각 지역에서 김치 담그기 행사가 열리고 다양한 김치 전시회와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독창적인 김치 레시피 대회도 있고 심지어 김치 빨리 먹기 대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날은 단순히 먹는 것을 기념하는 날이 아닙니다. 수천 년 전 혹독한 겨울을 버텨낸 조상들의 지혜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누고 살아온 우리 삶의 방식을 되돌아보는 날입니다. 배추 한 포기가 어떻게 문화가 되고 철학이 되고 정체성이 됩니까? 그것이 김치의 이야기입니다. 한반도의 바람 많고 험한 땅 위에서 우리 조상들은 추위와 굶주림 앞에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소금과 채소와 지혜로 해답을 찾았습니다. 그 해답이 수백 년을 지나면서 세련되어지고 다양해지고 깊어졌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식탁 위 김치 한 접시는 그 모든 시간이 담긴 작품입니다. 오늘 집에서 김치를 꺼낼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단순히 밥 옆에 놓인 반찬이 아니라 수천 년의 역사와 수백만 명의 삶이 함께 담긴 음식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처럼 우리 삶 속에 깊이 스며든 것들의 진짜 이야기를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댓글도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아는 김치 이야기, 어릴 때 기억나는 김장 에피소드가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